RG 로테이트를 쿼티 키보드로 개조를 했는데 이게 스마트폰이었으면 딱 좋았을 텐데, 아니면 리눅스라든가 윈도우 이 정도만 들어갔어도 정말 좋았을 텐데 안드로이드는 뭔가 애매해. 예전에 라즈베리 파이가 들어가는 클록워크 파이 U 콘솔 요게 있었지. 요런 형식의 PC도 참 매력적인데, 여기 들어가는 게 라즈베리 파이 CM4. 지금 쓰기엔 너무 느려. 그래서 라즈베리 파이 CM5가 언제 나오나 기다렸는데 아직 나오진 않고, 요런 비슷한 거를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 라즈베리 파이 CM5를 넣어서. 하지만 문제가 CM5가 상당히 전력을 많이 먹는 기기라서 전력 회로 만들기가 좀 쉽진 않을 것 같고, 요런 비슷한 게 있으면 좋을 텐데. 사이버덱이라고 하지, 이런 걸. 사이버덱. 직접 만들어야 되나? 오, 이런 것도 있었네. 이거는 내가 만든 거랑 똑같게 이렇게 밑에 키보드 하나 넣어서 만든 거네. 요런 거 말고 좀 더 완성도 높은 그런 게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뭐지? 설마 라즈베리 파이 5가 들어가는 건가? 오! 라즈베리 파이 4, 5용. 오, 그래, 이거다, 이거. 하나 만들어야 되나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래, 이거다, 이거. 포켓 텀 35 구매. 터미널 35 파이 4 파이 5 구매. 안녕하세요, 닥터케입니다. 쿼티 키보드. 요즘 시대에는 정말 쓸모없는 것 중 하나죠. 그야말로 감성 외에는 별로 도움이 안 되는데, 왜냐하면 예전에는 터치스크린이 감압식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스크린 키보드를 잘 만들어도 이 쿼티의 속도를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 정전식 스크린에 나오는 터치 키보드, 잘 치시는 분들은 뭐 물리 키보드보다 훨씬 더 빨리 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이러한 디스플레이의 발전 때문에 쿼티 키보드가 거의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렇게 작은 기기 같은 경우에는 쿼티가 좀 더 도움이 되겠죠. 스크린 키보드가 이 정도 사이즈인데 훨씬 더 크기 때문에. 하지만 그 외의 기기들에서는 그렇게 이 물리적 키보드가 별로 요즘에는 감성적인 측면 외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클록워크 U 콘솔 요거 살려고 하다가 CM4 그 당시에도 조금 애매한 성능이었기 때문에 살까 말까 하다 보니까 CM5가 나왔죠. 그래서 CM5 버전이 언제 나오나 많이 기다렸는데 나오질 않는 걸 보니까 아마 전원 쪽에서 좀 구현하기가 좀 어렵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제가 예전에 영국 여행 때 캠브리지 라즈베리 파이 스토어에서 사온 CM5입니다. 4GB 램에 32GB eMMC가 들어가 있는 모델인데 65파운드인가 주고 샀는데 지금은 거의 2배 정도 됐죠, 가격이. 그때만 해도 2기가 살까 4기가 살까 엄청 고민하다가 사온 건데 8기가를 샀어야 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은 8GB를 안 산 게 참 아쉽습니다. 요거 사와서 제가 이 CM5 영상을 하나도 안 만들었죠. 왜냐면 이게 정말 작은 칩에 램이라든가 CPU가 다 들어가 있는 거죠. 하지만 라즈베리 파이와는 달리 이제 IO 보드가 필요합니다. 정품으로 나온 IO 보드 사이즈가 이만하죠. 너무 크죠. 개조에 이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는 마이크로 보드가 나오긴 했는데, 그런데 또 문제가 5V 5A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 조그만 거에도 말이 안 되죠. 5V 5A를 휴대용으로 만들려면 전원 파트가 커지게 되죠. 그래서 아마 CM5 버전의 U 콘솔이 안 나오지 않나 싶은데, 또 서칭을 하다 보니까 CM5가 아닌 라즈베리 파이 5 본체가 들어가는 이런 사이버덱이 새로 나왔습니다. 이렇게 구성품은 이 휴대용 캐링 케이스에 이렇게 다 들어있습니다. 구성품이. 근데 이 어댑터는 국내에서는 돼지코가 필요하겠습니다. PD 어댑터입니다. 5V 5A, 15V 1.8A까지 27W, 최대 27W의 어댑터입니다. 배터리 충전도 상당히 고전력으로 되는 그런 어댑터고, 자, 기기 디자인 상당히 잘 나온 것 같습니다. 물론 뒤에가 이렇게 라즈베리 파이 본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자, 그것도 그렇지만 생각보다 요 두께를
뒤에 두께를 조금 더 높게 했습니다. 아마도 통풍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이 공간이 많이 남네요. 여기 전체를 통풍으로 만들고 조금 더 낮췄으면 어떨까 싶은데, 네, 아무튼 뭐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웨이브 쉐어 제품입니다. 뭐 웨이브 쉐어라는 회사는 제가 개조할 때 넣는 3.5인치 디스플레이 이런 거 많이 만들던 회사죠. 처음으로 이런 완성품을 만들었습니다. 보통은 다 부품을 많이 만들던 회사죠. 쿼티가 들어간 휴대용 라즈베리 파이 PC. 이런 걸 정말 하나 만들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굳이 안 만들어도 되게끔 이렇게 잘 나왔습니다. 제가 구매할 때는 얼리버드였던 것 같은데 어쨌든 가격이 지금보다 한 13달러 정도 저렴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라즈베리 파이 5 1GB 램의 제품이 포함된 걸로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할인받아서 129달러. 괜찮은 가격이죠. 이 정도면. 뭐 지금 13달러 더 줘야 되긴 하는데 알리익스프레스 할인할 때 사시면 납득할 만한 가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1기가짜리 왜 샀느냐, 본체만 사는 거에 비해서 가격이 조금 더 내고 본체 하나 얻는 게 훨씬 더 나았다고 생각을 해서 요걸 샀습니다. 그리고 라즈베리 파이가 들어가 있는 제품을 사면 이렇게 마이크로 SD 64기가도 들어오기 때문에 요걸로 다 구매를 했습니다. 1기가 램이라서 사실 PC 용도로 사용하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요거는 제가 빼서 이제 나중에 개조할 때 레트로 게임 용도로 사용할 거고, 그래서 제가 원래 가지고 있던 8기가짜리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 8GB짜리 라즈베리 파이 5 그때도 진짜 비싸다, 와 미쳤다 그랬는데 뭐 지금은 2배가 넘어가는 가격. 이게 4기가 모델이었네요. 제가 아마 8기가 모델은 다른 데 들어가 있고 제가 가지고 있던 4기가 모델을 여기다 넣어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걸로 하는 게 더 오히려 나을 것 같습니다. 원래는 제가 8기가 쓰려고 그랬는데 8기가 모델은 너무 비싸죠. 4기가 모델 아마 요거 구매하시는 분들 대부분 4기가 쓰실 것 같아서 요걸로 하는 게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여기 들어가 있었군요. 여기 들어가 있었네요. 라즈베리 파이 파이런맨 5 케이스. 자, 그래서 여기에 4기가 모델 장착하고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 나사는 아마 여기 옆면 나사 같은데 여분으로 좀 더 들어있네요. 측면. 네, 요 상판은 메탈입니다. 상판은 보시면 메탈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분해하기 전에 마이크로 SD를 제거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손톱으로 잘 안 되네요. 라즈베리 파이 마이크로 SD 슬롯이 스프링 형식이 아니죠. 이 최근에 SSD라든가 마이크로 SD 제품들 많이 나오고 있는 네텍 제품이네요. 네텍에 마이크로 SD 64GB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나마 중국산 제품 중에 가장 유명한 제품이 들어가 있네요. 네, 내부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원래 이 기본형인 이 액티브 쿨러 대신에 조금 더 쿨링 기능이 향상된 더 큰 제품 사용해도 될 것 같습니다. 공간이 보시면 이렇게 많이 남죠, 위에. 그리고 배터리 5000mAh 배터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합회로만 잘 구성되면 5A 전류 나올 수 있겠죠. 여기 콘덴서가 있는 이 회로가 아마 승합회로인 것 같은데 상당히 설계를 잘 한 것 같습니다. 후면에 이 버튼 두 개는 부트 버튼, 리셋 버튼입니다. 뭐 별다른 건 없죠. 이렇게 여기 키보드 보드와 디스플레이 그리고 승합 회로를 위한 그런 보드들이 있습니다. 상단에. 자, 라즈베리 파이 5를 교체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1기가 모델이기 때문에 나중에 뭐 레트로 게임기로 개조할 때 쓰면 좋겠죠. 그리고 라즈베리 파이 4 모델 구매하시는 경우에는 램이 2기가 모델입니다. 라즈베리 파이 4는 사실 지금 뭐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죠. 성능이 너무 느려서. 거기다 4기가도 아니고 2기가라서 웬만하면 라즈베리 파이 없는 모델을 사거나 이 1기가 들어있는 모델 사셔가지고 나중에 개조용으로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디스플레이 AD 보드에 승합회로가 같이 구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원래 이런 거 만들던 회사였죠. 웨이브쉐어. 중국 하드웨어 회사 중에 그래도 상당히 기술이 좋은 회사인데 라즈베리 파이도 중고를 쓰거나 그럴 수도 있는데 보면은 뭐 새거인 것 같습니다. 새거 바로 꺼내서 넣은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미니 PC 사기 콘텐츠도 나갔었는데 이 웨이브쉐어라는 회사는 상당히 신뢰할 수 있는 기술력이 좋은 회사죠. 자, 이렇게 4기가 모델. 그리고 요거 살짝 아쉬운 게 외부 디스플레이 출력 기능이 있었으면 상당히 좋았을 텐데
여기 보시면 놀고 있는 HDMI 포트가 하나 있죠. 여기를 살짝 어떻게 연결해서 여기 상단에 살짝 마이크로 HDMI 포트 하나 뚫어서 연결하면 좋을 것 같은데, 연장하면. 후면에 이렇게 스피커가 있습니다. 스테레오로 스피커가 있고, 메인 파워 버튼 요거 이렇게 살짝 들어가게 해서 여기 써 있는 것처럼 분해하기 전에 반드시 마이크로 SD를 빼내셔야 됩니다. 보통 마이크로 SD 넣어져 있는 기기들 분해하다가 안 빼고 분해하다가 마이크로 SD 많이 부러뜨려 먹죠. 저도 몇 번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마이크로 HDMI 포트를 하나 이식한다면 여기 위치가 좋을 것 같습니다. 살짝만 파서 이 정도. 자, 이렇게 세팅이 완료가 되었고, 이 키보드는 살짝 너무 이게 고무 재질이라서 이게 조금 애매합니다. 키감이 이 정도 됐으면 딱 좋았을 텐데, 이 또각또각 이 정도 느낌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너무 고무 느낌이라서 이게, 그리고 가운데를 딱 눌러야 되는데 살짝 옆부분이 눌리면은 잘 안 눌러지는 그런 현상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위에 이렇게 게이밍을 위한 컨트롤러들도 있죠. 사용하기 전에 휴대용 제품이기 때문에 또 무게도 중요하죠. 무게는 418g. 이 정도면 미니 PC 무게로서는 적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350g 정도 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메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죠. 자, 그러면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인보드 전원이 여기입니다. 이렇게 배터리 잔량은 LED로 이렇게 표시되고, 여기 이제 라즈베리파이 전원 스위치. 네, 이렇게 켜지죠. 3.5인치 640480 디스플레이입니다. 네, 액티브 쿨러가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에 부팅할 때는 쿨링 팬 소리가 조금 납니다. 부팅 시간은 SSD를 사용하면 좀 더 빠르긴 한데, SSD를 사용할 수 있는 모델로 나왔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렇긴 하지만 또 SSD 가격도 너무 올라서 안 오른 게 없습니다. SSD, 마이크로 SD 다 올랐기 때문에 지금 현 상태로서는 이 세팅이 가장, 가격으로 봤을 때는 이 정도 세팅이 제일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팅 시간이 좀 걸리죠. 5A가 아니라고 나오네요. 원래 기본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OS고, 터치도 상당히 잘 되고, 파이앱스도 이렇게 미리 설치되어 있습니다. 파이앱스. 터치 정확도도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이 웹브라우저가 뜨는데 상당히 오래 걸리네요. 파이어폭스로. 네, 네이버 같은 거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게 지금 영문으로 돼 있어서 한글이 다 깨집니다. 한글 설치하는 거 어려운 건 없습니다. 터미널 명령어 몇 가지만 넣어주면 되기 때문에 그건 구글링 하시면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파이가 없는 모델을 구매하시거나 아니면 한글 파이OS를 사용하고 싶다, 이런 분들은 이제 새로 설치해서 사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새로 설치하는 방법은 더보기란에 있는 링크에 들어가시면 소프트웨어 설정하는 방법이 나옵니다. 네, 이렇게 파이 이메이저를 사용해서 새로운 마이크로 SD에 이미지를 구워주시고, 마이크로 SD를 PC에서 제거하고 다시 연결하시면 config txt 파일을 편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config txt 파일 맨 하단에 요 4줄을 넣어 주시고, 그리고 이 파일들을 다운로드 받아서 압축을 풀어서 마이크로 SD에 있는 오버레이스 폴더에다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이크로 SD를, 새로 구워준 마이크로 SD를 넣어주고, 그런데 이게 문제가, 종료를 하게 되면 꺼지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대기 상태로 계속 있는 문제가 있네요. 이제 직접 설치한 OS, 조금 더 부팅이 빠른 것 같습니다. 훨씬 빠르네요. 이게 마이크로 SD가 제가 사용한 제품이 더 빠른 것 같습니다. 이것도 클래스 3로 돼 있긴 한데, 일단 한글 OS로 설치하면 깨지는 문제는 있습니다. 원래 라즈베리 파이가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sudo apt-get update, sudo apt-get upgrade, sudo apt-install fonts, unfonts core 이렇게 넣어주시면 이제 한글로 표시가 잘 되게 됩니다. 자, 웹브라우저 한글 표시 잘 되죠. 그리고 이게
키보드가 시프트가 이쪽에 없어서 요게 조금 불편할 것 같습니다. 시프트가 이쪽에만 있으면 오른쪽에만 있습니다. 이렇게 뭐 웹서핑 같은 건 라즈베리 파이 5에서 상당히 빠르죠. 근데 화면이 워낙에 작기 때문에, 또 유튜브는 전체 화면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래도 키보드도 뭐 잘 눌리는 편입니다. 뭐 그래도 전체 화면 하면 영상 보는 데는 문제는 없습니다. 저해상도 디스플레이인데도 디스플레이 퀄리티 상당히 좋죠. 그리고 펑션 키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밝기 조절도, 밝기, 최대 밝기, 그리고 음량 조절도 여기서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최대 음량이네요. 음량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위에 메뉴들을 좀 없애야 될 것 같은데, 여기 있군요. 네, 조금 더 나아졌네요. 이렇게 하니까. 자, 1080p. 네, 1080p 뭐 영상 보기도 끊김없이 잘 플레이 되죠. 자, 이렇게 뭐 웹서핑이라든가 여러 가지 할 수 있고, 또 파이 앱스에 들어가면 라즈베리 파이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앱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뭐 오피스 용도로 사용하기도 괜찮고, 리브레 오피스라든가 WPS 오피스 이런 것도 있고, 화면이 작아서 멀티미디어 용도로는 좀 별로긴 한데 그 외에도 쓸만한 프로그램들, 뭐 파일질러도 있고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긱벤치 6, 일단 긱벤치 6 한번 설치해보고, 네, 그리고 뭐 노트패드 플러스 그리고 올라마도 있죠. 올라마 뭐 여러가지 게임도 있습니다. PPSSPP. 스팀은 잘 안되죠. 스팀 링크 사용하면 괜찮겠죠. 여기서 스팀 링크 정도 할 수 있고, 네, 그 외에도 뭐 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제품 구매하실 분들은 한 번씩 테스트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5A가 정확하게 안 들어가는 것 같은데 여기 맨 처음에 경고 메시지 떴었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 성능이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긱벤치 점수, 네, 893점에 2069점. 거의 데스크탑 세팅, 즉 5V 5A 연결해서 하는 그런 것과 똑같게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살짝 더 높게 나온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리뷰했었던 사기 미니 PC보다 훨씬 더 높은 점수로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이 정도면 손안에서 할 수 있는 이런 작은 미니 PC 중에 상당히 쓸만한 성능이 아닐까, 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화면 사이즈 때문에 살짝 터치라든가 뭐 그런 불편함이 약간 있긴 한데 이 정도 성능이면 그래도 쓸만한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램값 때문에 노트북이라든가 이런 미니 PC 뭐 그런 것들 사기 힘들 때 집에 라즈베리 파이가 하나 놀고 있는 게 있다면 요거 사서 이런 식으로 활용하는 것도 정말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네요. HDMI 외부 출력이 있어서 이렇게 그냥 책상에 놓고 키보드 마우스 가지고 사용할 수 있게끔 되었어도 상당히 좋았을 텐데 그게 좀 아쉽네요. 저는 나중에 개조를 꼭 한번 하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쪽이나 요런데 뚫어서 외부 디스플레이 연결할 수 있게끔 듀얼 스크린으로 사용하면 좋겠죠. 그리고 이게 긱벤치를 지금 돌려서 그런지 살짝 이제 열이 올라오네요. 이 상판이 메탈이기 때문에 열이 이렇게 상판으로 좀 올라오는 게 있습니다. 어차피 상판 이렇게 잡을 때 여기는 뭐 손 거의 닿지 않고 이 키보드만 이렇게 살짝 뜬 채로 되기 때문에 뭐 열은 뭐 그렇게 불편할 정도로 올라오진 않습니다. 요 밑에는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열이 위에보다는 덜 뜨겁죠. 사용하기 뭐 이 정도면 양호한 열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라즈베리 파이 5인데 여기 이렇게 컨트롤러도 있기 때문에 바토세라라든가 레트로 파일 이런 거 마이크로 SD만 교체해서 넣으면 바로 게임기로 또 사용할 수가 있겠죠. 네, 종료를 하고, 네, 지난번에 라즈베리 파이 5로 만들었었던 게임기죠. 뭐 이때만 하더라도 제가 뭐 대부분 그냥 마이크로 SD 재활용 이런 거 생각 안 했었죠. 그냥 무조건 외부 포트에서 접근 안 되든 말든 신경 안 쓰고 그냥 내부에
들어가 있는 채로 만들고 그랬었는데, 자, 요거 나중에 또 제가 개조를 했습니다. 요렇게. 자, 그래서 바토세라가 설치되어 있는 마이크로 SD 그대로 넣으면 일단 작동은 되는데 키보드 이런 게 작동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전에 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config txt 파일 수정해 주시고 오버레이 폴더에 파일 집어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config txt 파일 수정한 상태이고, 여기서는 그래도 사운드가 꽤 크게 나오네요. 네, 이렇게 게임기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요거 사용을 해봤는데 한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셀렉트가 프린트 스크린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원래 펑션을 누르고 눌러야 이 프린트 스크린으로 입력이 되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게 그냥 프린트, 이렇게 보십시오. 이게 지금 캡처가 되죠. 이 상태로도 프린트 스크린이 되기 때문에 이 셀렉트 스타트를 못 씁니다. 그래서 뭐 여기는 지금 A, B, X, Y 그대로 키보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방향키고, 이것도 LR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뭐 1번 숫자키나 다른 기호키 같은 거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는 방법은 제가 지금 그래서 1번으로 넣어놨기 때문에 여기 들어가서 컨트롤러 블루투스 세팅, 처음에는 이게 안 됩니다. 그래서 그냥 아무 게임 컨트롤러나 하나 연결한 상태에서 스타트 눌러서 여기 들어와서 이 컨트롤러 세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라즈베리 파이 5의 게이밍 성능이야 뭐 제 채널에서 뭐 거의 정말 10번 이상 나왔기 때문에 PSP 드림캐스트는 완전 정복이죠. 게임 큐브의 경우에는 뭐 일부 게임이 돌아가긴 하는데 대부분 더 원활하지는 않고 돌아간다 정도. 이게 실행은 잘 되는데 키가 뭐 게임 큐브 게임 중에서 그렇게 사양이 높지 않은 게임은 어느 정도 다 돌아가죠. 라즈베리 파이 5. 뭐 조작도 뭐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 근데 이게 버튼이 안 되네요. 이게 키 매핑이 좀 어렵습니다. 나가는 것도 안 되고, ESC는 먹히네요. 이게 돌핀 에뮬레이터의 키보드 세팅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키보드로 바토세라 할 사람은 거의 없기 때문에 게임 패드에 맞춰서 이게 나온 것 같습니다. 뭐 레트로 파이로 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아무튼 뭐 저 정도 돌아가는 건 보셨고, 키보드 세팅을 직접 할 수 있는 PSP 같은 건 잘 돌아가겠죠. 화면 비율이 좀 잘리긴 하겠지만 요거는 또 스타트가 먹히네요. 매핑을 안 해놨는데 이게 됩니다. PSP 1배 오픈GL로 해놓고 컨트롤 매핑을 여기서 직접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키보드로 다 해놨습니다. 네, 화면이 많이 작지만 뭐 이 정도면 하는데 큰 무리는 없죠. 네, 프레임도 뭐 60프레임 잘 나오죠. 네, 뭐 PSP는 거의 완벽하게 돌아가는데 화면 비율이 좀 아쉽고, 철권 같은 것도 뭐 완벽하게 돌아가죠. 키보드라서 요거 바토세라에서 모든 에뮬레이터들 완벽하게 돌아가게 하려면 조금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처음 키보드로 요걸 세팅해 보는 거라 쉽지가 않네요. 세팅 같은 거 하려면 컨트롤러 연결해서 게임 실행하고 레트로아크로 들어가서 아마 조금 더 설정을 건드려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뭐 그냥 게임기로 사용하기에도 나쁘지 않은 그런 기기로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 이 셀렉트 스타트 요거 잘 안 먹고, 바토세라에서 이 컨트롤러가 그냥 일반적인 컨트롤러가 아닌 그냥 키보드 A, B 키, X, Y, LR 키로 이렇게 돼 있다는 게 좀 단점이긴 한데,
그거 외에는 뭐 이렇게 라즈베리파이 하나의 단독 이렇게 휴대용 PC로 사용하기에는 여태껏 나왔던 이런 라즈베리파이 관련 제품 중에서 최고의 제품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조금 아쉬운 거는 외부 디스플레이 출력이 안 돼서 요거는 개조를 해야 될 것 같고, 뭐 다음 버전에는 그런 걸 한번 내줬으면 좋겠는데 무게 중심이 조금 안 잡혀 있는 점, 요건 좀 단점이죠. 요렇게 잡기엔 또 애매하고, 요렇게 잡는 게 제일 낫겠죠. 요렇게 가격도 알리익스프레스 세일할 때 저렴하게 구매하시면 뭐 지금 이 시점에 미니 PC라든가 이런 장난감이 하나 필요하신 분들에게 딱인 그런 제품이 아닐까 싶습니다. 뭐 물론 라즈베리파이가 좀 가격이 문제죠. 요거는 라즈베리파이는 중고로 구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중고로 하나 구해서 4기가 정도, 지금 4기가짜리 방금 제가 부팅했을 때 부팅 속도 보신 것처럼 상당히 사용 속도도 만족스럽고, 이 정도면 사용하는데 충분하라고 생각이 됩니다. 간단한 코딩 같은 것도 할 수 있고, 그리고 LLM 올라마를 통해서 LLM 가벼운 거 하나 깔아서 와이파이 환경이 없는 데서 그런 식으로 사용도 할 수 있고, 아무튼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제품 리뷰하면서 만족스러운 제품을 하나, 이건 정말 오랜만에 돈이 안 아까운 그런 제품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닥터케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알차고 도움이 되는 IT 정보 리뷰 그리고 신박한 DIY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이게 왜 이렇게 안 꺼지지? 누르고 있어도 안 꺼지고. 더블 클릭이구나.